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1%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 시장이 힘든 건지 오늘장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갖고 오신 내용은 역시나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카카오와 네이버의 급락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현덕 매니저님 최근에 인스타그램 시작하셨거든요. 아, 예. 근데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그냥 한번 시작을 해봤고 너무 늦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따라가려고 와이프가 하다 보니까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카카오하고 네이버 좀 컸던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급락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카오 네이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워낙에 우량 주고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거 빠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규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한 발 빼는 게 낫지 않나.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한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좀 빼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정부 규제가 좀 들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지금 저 내용 나오고 있죠. 지금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지금 그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 보면은 대놓고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점이 뭐냐라고 봤더니 2015년에 45개였던 카카오 그룹 계열사가 2020년에 118개로 늘어났다. 결국 이 문화방 확장으로 인해서 이 골목 상권에 그냥 뭐 계속 진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독점이라든가 시장 독점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이런 어떤 좀 그 과거의 대기업 형태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보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좀 말을 했습니다. 서비스 가격 인상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것도 다 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금융 규제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 금융 규제로 인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큰 악재를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텐센트 알리바바가 최근에 그 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업 규제를 당했죠. 텐센트 같은 경우가 중국의 규제가 되면서 30%가 넘게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와서 마이너스 한 20% 되는 거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30% 넘게 빠졌다가 지금 보면은 한 마이너스 한 22% 정도 돼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 텐센트와 알리바바 사례를 봤을 때 중국의 규제로 30%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 나온 게 마이너스 20%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정치권의 이 그 인터넷 기업들 규제가 인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빠른 반등으로 이어질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어떤 하락이 나오면서 또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공매도가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좀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당분간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사례를 봤을 때 만약에 30%까지 빠졌다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좀 물량을 좀 줄여놓고 리스크를 좀 줄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게 뭐 급락을 계속 간다거나 망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일단 악재가 있는 기업들은 피하고 나중에 다시 보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제안이 나오니까 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좀 발을 빼자라는 그 그렇죠. 쇼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세력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인데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규제로 인해서 성장성이 일단 막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풀릴지라도. 네. 그렇다 본다면은 지금은 뭐 금방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보다는 그건 막연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실을 좀 본다면은 일단 좀 피하는 게 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대기업이 되면서 성장통을 앓고 있는 카카오인데요. 저희가 이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덕이 덕분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목표가를 터치한 건 없는지 리뷰 들어볼게요. 네. 어제 말씀드린 종목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네. 어제도 좀 많이 올랐었고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급등 출발했는데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아침에 상승폭을 좀 줄여놨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었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또 급등하고 있는데 알루코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소재라든가 생산 판매에서 1등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보시면 그 2차 전지 소재 장비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지금 포드하고는 계약해놨고 그다음에 LG하고 SK이노베이션도 거의 뭐 계약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뭐 발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소비 장비 종목들이요. 최근에 신고가 넘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알루코 좀 차트를 좀 좁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신고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루코 제가 이제 목표가를 6,000원 잡아놨는데 6,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루 만에 뭐 10% 수익 난 건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트로스를 제가 바닥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 2차전지 소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트로스도 전고점을 넘어서니까는 어제도 급등이 나왔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22%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이렇게 가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꽤 나와 있을 건데 요새 시장 특성이 요 바닥에 있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가던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좀 더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캠트로스도 그런 경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동원 시스템주도 어저께 좀 말씀드렸었는데 추가 상승이 또 이어지고 있죠. 결국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 동원 시스템주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더 올라갔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강세 시도가 돼주고 있다.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 의하면은 5년간 더 올라간다고 하고 또 특히나 지금 기니의 구테타 때문에 이 중국에서 또 이 공급까지 줄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 아직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갈 종목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알루코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시장에서 정말 핫한 섹터 알루미늄이었는데 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고 지금 따라가자니 너무 다른 종목들은 다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시는 분들이 아 정말 찐 알루미늄이고 그렇죠. 안 간 종목이다 해서 알루코를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와주세요. 그런 종목을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갖고 계신데 저는 어제 딱 알루코를 보면서 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반응하는 종목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도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할 종목이 약간은 좀 그런 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기대를 한번 키웠는데요. 해보시죠. 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그럼 어떤 키워드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열광할 수 있는 키워드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시면 삼성과 애플을 동시에 공급한다. 삼성과 애플의 네. 동시 공급?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뭐 두 아주 큰 손들이 잡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삼성에 공급을 하는데 네. 같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애플에도 같이 공급을 할 걸로 거의 확정이 나온 상황이라서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애플이 폴리디즘을 거의 채택한다고 확정이 난 건데 원래 삼성전기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기가 애플 폴리디즘 부품 공급 무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기의 기술을 갖다 쓰기에는 사실 삼성과 애플은 뭐 너무나 이제 경쟁 사이기 때문에 삼성의 입장에서도 주기가 좀 그렇고 애플 입장에서도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걸 갖다 쓴다? 이게 좀 애매했던 건데 물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게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간다. 그 새로운 기업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 폴디드 줌이라는 것이 그 잔망경 형태의 망원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피사체를 직접 당겨서 이 찍는 그런 광학적 기술인데 단순히 이미지를 늘린다기보다는 그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에 나왔던 갤럭시에서 우리가 막 달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폴드 줌이거든요. 100배 늘리니까는 달 사진도 막 찍었던 그런 기술인데 이거를 지금 애플에서 2023년도부터 새로운 아이폰에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거의 확정이 난 상황인데 이 기술을 지금 삼성전자가 그 이스라엘의 이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가 이 폴리즘 관련 특허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이 삼성의 공급사하고 이 폴리즘 특허를 거의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애플이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삼성 공급사에서 삼성전기에서 이런 기술 갖다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협상이 결렬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삼성전기가 아닌 이 폴리즘 특허를 삼성의 공급사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건데요. 그 기업하고 지금 손을 좀 잡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플이 폴리즘 모듈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에서 공급을 받고 삼성전기로부터 기술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공급사로부터 기술 받으면서 그 특허 문제는 따로 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전에 있었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도 애플이 실사라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 종목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으로 BH 옵트론텍, 자화전자, 덕산테크피아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있나요? 제가 한번 뜨끔했습니다. 네. 있나 봐요. 네. 일단은 그 종목 다 좋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애플하고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자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화전자가 이제 그 최근에 보시면은 바닥에서 좀 주가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좀 갈자리가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이 이제 그 스마트폰용 폴리즘 적용 계획을 거의 확정을 지은 걸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바로 자화전자고. 자화전자가 삼성전자와 함께 이 특허를 공동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화전자가 지금 애플에 공급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자화전자도 이거를 삼성전자가 공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문제가 좀 얽히는데 이거를 지금 애플에서 어떤 풀 방법을 찾았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능한 거고, 애플이 자화전자 광학 손떨림 방지 공장을 실사했다. 작년에 이미 애플이 자화전자 공장을 방문해서 그 공장을 실사를 했기 때문에 애플이 자화전자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그 어떤 중소 공급사하고 협약했다는 이야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자화전자로 이제 시장을 뭐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OIS하고 AF 통합 액추에이터 주력 제품으로 주력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손떨림 방지 기능을 주력을 만든 회사인데 그런 자화전자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기술을 삼성전자와 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플로 같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자화전자는 지금 그 삼성전자 메인 공급사기도 한데 애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래 삼성전기가 하려고 했던 건데요. 애플 입장에서 삼성전기하고는 좀 애매했던 건지 자화전자를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스마트폰 부품주가 정말 많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달에만 빠지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 빠진 부분을 메꿔주면서 어떻게 보면 매물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출발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확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날 때까지 아마 주가는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 애플에서는 2023년부터 폴리드 줌을 적용하려면은 최소한 연말까지 확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 안에는 확정이 날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 자화전자의 상승을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목표 주가를 보시면 좀 이렇게 길게 보시면요. 요 고점을 넘어서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0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화전자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네. 알루코 이거 혼내려고 한 게 아니라 칭찬해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지성애 님이랑 아메리카노님이 네. 알루코로 수익 냈다고 감사드리다고 글 올려주셨어요. 아침에 이제 매도하신 모양인데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음봉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네. 전에. 지금 다시 사셔도 워낙에 알루미늄도 있지만 오늘 보시면 진짜 2차전지 소재 장비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알루코도 실제로 이제 이 LG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SK노베ル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핵심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오늘은 또 저희가 자화전자를 괜찮을 것 같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도 바로 키워드로 전해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아마존 상륙. 네. 오, 생소한 키워드네요. 사실 아마존이 상륙한 거는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관련주가 좀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존이 국내에 상륙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어떤 쪽에서 모멘텀이 있을까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강남에 한국판 아마존 고라는 게 떴습니다. 이마트24가 스마트 코엑스 시험을 개장했는데요. 이 매장을 아마 방문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매장을 가면은 이 키오스크 같은 게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내 신용카드라든가 뭐 핸드폰 넘버만 등록을 해놓으면은 들어가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물건을 집어 나오면은 나오는 순간 문자가 오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껌을 하나 샀다 그러면은 껌 그 결제 내역이 나오는 거고,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었다 그러면은 그 음료수 결제되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한국판 아마존 고라고에 생긴 건데, 실제로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즐겨 찾고 있고요. 이게 지금 원래 이런 무인 매장 같은 게 좀 동떨어진 데 있는 건데, 지금 코엑스 같은 경우는 그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이거 설치하면서 지금 어떤 무인 매장이 뜨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아마존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판 아마존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실제로 실행이 되면서 최근에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서 한국에 상륙했거든요. 그쪽 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결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제 관련주를 하나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결제가 쉬워지면 더 네.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지금도 이제, 네. 결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더 쉬운 거예요. 그냥 내 것만 등록해 놓으면 갖고 나오면 네. 그냥 뭐 결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뭐 요즘 핸드폰에 카드를 연동시켜 놓으니까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결제되니 이것저것 다 사요. 그리고 자다가 생각나면 바로 주문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어 보인다 갖고 오신 거잖아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부터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에서는 거의 뭐 시장 1등 그 지를 유지하고 있다. 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존이 11번가로 손잡고 한국 시장을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 매출을 봤더니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매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달 동기 대비해서 3.5배가 거래액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11번가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가 이제 티우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은 해외 직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1번가를 통해서 이 아마존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 11번가에 결제 대응하고 있는 KG 모빌리언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1번가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KG 모빌리언스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아마존까지 11번가에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서비스가 11번가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 특집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첫날 이 누적 시청자가 50만 명 돌파하면서 1시간 동안 7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마존은 우리가 이제 그 직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좀 복잡한 것도 있고, 뭐 영어로 좀 봐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11번가를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접근할 수 있고, 어쨌든 이걸 봤을 때 딱 시작하고 나서 며칠 동안 딱 봤더니 바로 그 거래액이 3.5배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KG 모빌리언스의 거래액이 또 이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결제가 늘어난 상황에서 뭐 전반적인 결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존을 통한 결제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봤을 때 KG 모빌리언스를 주목해보자라고 보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째 조정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음봉이었었는데 지금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고,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긴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온라인 결제, 이 모바일 결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한번 올랐었던 이 13,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오늘 자화전자, KG 모빌리언스 두 가지 종목을 발굴해 오셨고요. 네. 이외의 시장 이야기 혹은 종목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까요? 예,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요새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희한하게 급등주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무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종목들 많이 체크를 좀 해드릴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오시고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이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4시 반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왜 오늘 치킨 이벤트 안 열어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닭을 못 튀겼어요. 열심히 튀겨놓고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 뭐 오늘 것까지 네, 2개로. 아, 그래요? 네.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해버리시면 어떡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많이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